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호리의 분상의 분별심도, 호리의 분별심도, 호리는 털 호자에다가 리자는 이게 그거예요. 저울추 잴 때 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 뭐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뭐혀? 100분의 1? 몰라. 하여튼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삼매의 자리고 그 절대경지의 자리더라 이런 얘기요. 네? 그래서 그게 중도실사 깨달음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오를 넘어서서 증오를 가자 이런 얘기요. 됐죠? 해오를 넘어서서 증오를 향해서 를 이미 깨닫고 보니 경험은 부처라 조사라 구별할 것도 없는 분별심에서 일어난 헛된 망상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풀거북이는 나라에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점을 치는데 그까지 알아서 못하겠는가. 하여튼 그 풀이 무슨 풀이랬어? 아까 가세풀하고 거북이하고, 근데 거북이의 등판이 이렇게 그걸 뭐라죠? 우리가 귀관 문자. 그렇다. 귀관 문자라고 하죠. 그죠? 귀관 문자라 해가지고, 우리 그 바둑판처럼 탁탁탁 떨어지는 문자를 귀관 문자라죠. 등거북이, 거북이가 무슨 죄냐.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보너스로. 아이씨, 또 안 되잖아. 어휴, 갔는데. 나는 가야. 쟤를 어떻게 해서 고칠까? 개술자가 있어야 되나? 참 귀찮네. 밥 먹고 왔는데 그렇게 돼버렸네. 자, 좀 중요한 화두 하나 나갑니다. 풀겁이 점을 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해암 스님이 나한테 내가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니까 23살 땐가 갔는데 이걸 주더라고. 근데 그 화두가 이름이 수미산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좀 그때 당시로는 막 화두를 가면은 주고 그래갖고 많이 좀 알려져 있어 대중에. 수미산 화두라고 하더라고. 수미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머리 털라고 참 들어가지. 수미산은 그것도 또 나중에 알게 된 거. 뭐 우주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산이다. 그게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이게 운문선사께서 하신 거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와 지금 제가 말한 풀거북이 점치기 전 귀신이 오히려 먼저 잠들었고 딱 그거랑 맞닿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해줘야지 나도 더 이상은 못 해주고 이것도 여기까지 해주는 것도 잘한 짓인지는 몰라요. 자, 갑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풀거북이 점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점이 이루어졌어요. 뭐가? 어떻게 이루어져?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니까. 거북이는 벌써 잠들고 말았다. 여기서 귀신은 뭘까요? 귀신.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응? 경호선사는 경호선사대로 놀고, 운문선사는 운문선사대로 놀더라, 이런 얘기죠. 운문선사가 말씀하신 수미산같이 큰 나라가 이 경호선사의 풀거북이 점치기 전 귀신이 오히려 보였더 잠들었고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해암 스님이 그냥 수미산 화두만 줘서 그것을 사실은 수미산 화두를 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스님한테. 해암 스님이 준 1번째 화두가 수미산이더라고. 그게 화두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했어. 그냥 나 혼자 짓거려져 나오는 대로. 그게 수미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준 게 범소유산 개시허방이고 세 번째로 준 게 그 천륜서고 네 번째로 준 게 뭐더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기를 했으니까 그 염화실에서
그러고 나니까 스승 있나가 나오는데 스승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박사 논문 쓸 때 알았다는 얘기지.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근데 우리 경호선사는 풀거북이 점치기 전 귀신이 오히려 먼저 잠들었고를 그렇게 수미산 화두로 썼어요. 수미산 화두가 뭔가 한번 보시라고. 아는 사람은 알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해암 스님을 다녀간 사람들은 거의 수미산 화두를 받고 계시더라고. 예. 수미산 화두와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 거기까지. 어떤 중이 운문에게 묻기를. 해암 스님이 한 말이에요. 또 안 틀으니까 추워요. 아이씨, 또 맡기려고 지랄해. 추워. 그냥 틀자. 에이. 수미산. 어떤 중이 운문에게 묻기를. 운문은 누구야? 운문 문원선사. 그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적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 앞에 뭐가 있어. 이 앞에 이거 안 썼어. 제가 해드릴게. 운문선사, 이건 해암스님만.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학인이 공부를 배우러 왔어요. 이제 참고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뭐라고 법을 설하셨냐.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라고 하니까 이 중이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여기까지. 해암스님이 봐도 저걸 해가지고 또 토시도 틀리면 안 된다고 읽어버려가지고 또 읽어보고 또 그 공책이 있어요. 살다가. 그 공책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 쓰라니까 그냥 100살 먹은 노인네가 그냥 20몇 살짜리 잠깐만한 걸 듣고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걸 받아 적었죠. 근데 받아 적으나 봐나 그냥 답은 하나인데 뭐. 응? 그냥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제가 답을 말을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목소리 낮춰라. 그때나 저때나 제 목소리가 큰다 봐요. 방에서. 근데 이제 2번 3번 범서유상 개시험을 이거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가라. 다들 나가라. 여기 있는 사람 다들 나가라. 해가지고 다 쫓아내더라고. 이제는 또 뭔 소리를 왜 그러시는지. 어쨌든 그 해암스님이라는 분도 보통 양반이 아니었고 그래서 운문선사가 답하기를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이거 답이야. 아니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죄가 없어졌잖아. 근데 같이 크다고 하셨는가. 여기 우리 위대한 해암선사 우리 해암스님 최고야. 우리 해암스님도 아주 똑 떨어지게 깨치신 분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도인은 도인이었어요. 근데 좀 제가 좀 거시기를 했죠. 괴물이라기보다 자꾸 스승이냐 뭐 바깥에 다 나가라. 나한테만 쏘곤쏘곤하니 저 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오로로 볼수록 높아만지네. 그게 그 소리야. 어쨌든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자, 어떤 중이 운문선사에게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였는데 도리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운문선사께서 이르시되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하셨다. 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허물, 즉 죄가 없을 것인데 운문선사께서는 왜 수미산처럼 큰 허물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얘기요. 그게 화두요. 즉 죄가 왜 크다고 하셨어요? 죄가 수미산같이 크대요. 한 생각도 안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도 어디에 걸려 있어? 죄에 걸려 있고, 수미산에 걸려 있고, 크다에 걸려 있고, 그러겠지 뭐. 보나마나 만약에 이 수미산 화두가 아유 시시해, 아유 그거를 화두라고 하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나마 하지만 그 대답을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하게 그 경처를 말을 해서 오케이가 돼야지. 그까짓 거다 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아르마리식으로 아는 거. 아르마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아주 안 온다 그러면 조금 그것이 거시기하고, 그래서 조금 뭔가 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선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하여튼 잡아보세요. 그게 아까 말한 경호선사가 말한 풀거북이 점치기 전 귀신이 먼저 잠들었고가 그게 뭔 소린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호선사 화두가 더 훨씬 멋있죠. 이거 화두예요. 여러분 이해 가나요? 그게 화두라고. 화두. 네, 경호선사 이거 화두 이제 적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화두 아니고 얘가 화두예요. 시구미조 기유면이요. 얘 이거 화두예요. 또 그 앞에 배운 거, 뭐 아까 봤어요? 색각 안에 색각이, 그것도 화두예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또 경호선시로 1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또 화두나 끄집어 내보지 뭘. 아직 너무 바빠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다 한 15년 하니까 이게 폭삭 늙어서 요번한테서 힘들어서 못해요. 어이구 옛날에 이거 올린 거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씩 했더라고. 미쳤나봐. 밥 먹고 와서 또 했더라니까. 그렇게 못해. 너무 힘들어. 기운이 다 빠져. 어쨌든 이거 화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3번째쯤 화두가 되게 생겼네. 이게 뭐지요?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풀거북이 정도. 아니다. 예. 시구미조 귀유면이라. 보통 일은 아니구나. 보통 일은 아니야. 음문선사는 어찌하여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시었던가. 설구름 고요하고 적막한데, 이제 다시 경호선사 시로 돌아왔어요. 설구름 고요하고 적막한데 등나무 아래 달빛은 이미 기울어. 아까 했죠? 늦도록 허주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선승경허의 애틋함과 설바람 구름 속에 등나무 달빛 아래에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곡사, 태화산 마곡사의 풍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태화산 아래에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화두에 말에 선이 들어있지 않는 말, 그냥 이런 말, 고금의 말씀을 전한다. 고금의 말씀 들어봤냐? 의편으로 선지식 의변 못하게 깨달음의 경지를 고금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음으로 해서 마곡사를 품고 있는 태화산의 고저녁함을 한층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중도부리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 격조 높은 선지시로, 그리하여 경허는 자신의 방문은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듬해 경허는 시 한 수를 다시 써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경허선사가 다시 태화산 마곡사를 들린 거예요. 그 3번째. 마곡사만 3번째. 첫 번째는 못 만나갖고 그 곰나루 갔고, 2번째는 제 마곡공 색각 안에 색각이 그거 있죠? 그거 하고 뭐죠? 그 지렁이 울음소리에 맑은 것에 비 내리네. 그거 두시 써주고 요거 3번째. 그리고 이제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1881년. 그리고 경허는 자신의 방문은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듬해 경허는 시 한 수를 허주장자에게 써서 봄에 보내요. 봄 되니까 자신의 증표로 주장자하고 즉번거지.
이 주장자는 나중에 경화선사가 결국 하산하실 때 태우죠. 그리고 저 지팡이는 따로 지팡이라니까 연수목, 날창날창한 연수목은 저거는 나중에 감태나무로 만든 건 나중이고, 요거는 그냥 그 허주에게 보내는 주장자. 근데 쓸모가 없어져서 태워. 주장자 채우고 집번거지 태우. 집번거지라고 하는 거지. 집으로 만든 이게 번거지처럼 생긴 거. 그리고 또 뭘 보내? 봉분. 봉분 알죠? 이렇게 벌레, 벌집. 그거를 써서 시와 함께 해월에게 보내서 마곡사의 허주를 다시 찾게 했으나 안 돼. 근데 궁금한 건 왜 주장자고 왜 집번거지고 왜 봉분이고 왜 시였을까? 이렇게 네 가지를 사물의 징표로 보내거든요. 1881년 5월에 봄이 되자 경화는 어느 때에 새끼를 쳐가지고 날아든 벌집 있잖아요. 그 벌을 받아가지고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그 벌통을 덮은 집번거지야. 다른 집번거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벌통이 잘 퍼지게 하라고 집번거지 지금도 덮어주잖아요. 집번거지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쭉 덮어주는 거. 그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그 벌통의 집번거지 하나. 그리고 앞에 빼먹었어. 이거 앞에 한 장 빼먹었네. 왜? 쏘리. 이거는 뭐 제가 그 퍼올 때 빼먹었구만. 아유, 호주장자에게 보내는 시라고 하는 멋진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다시 나온다면 좋겠다. 여러 번 봤을 텐데 안 나오나 보다. 나와. 다행이다.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죠. 이거 유산수 옆에 시가 있어요. 허주장자에게 보내 기허주장자라고 해가지고 허주장자에게 붙인다는 시로 실언절구로 멋진 시가 있어요. 그걸 지은 시 하나를 써서 제자 되는 해월에게 주면서 말하되, 그러니까 해월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죠. 천장함에 1881년 5월에 해월이 있었어요. 지금 허주라는 허주대사가 선지시의 이름을 날리고 마곡사에 있으니 이거를 가져다 주게나. 1880년 5월에 수월이가 오고, 수월이가 온 1년 후에 해월이가 와요. 그리고 해월이가 온 2년 후에 망공이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81년이니까 그때 해월 스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83년에 망공이가 와. 그래서 그들은 84, 85년을 같이 지내게 됐죠. 세 명이 몽땅 지낸 건 그거였다. 지금 허주대사가 선지시의 이름을 날리고, 선지의 이름을 날리고, 진짜 하나 빼야 되겠네. 선지의 이름을 날리고 마곡사에 있으니 이것을 가져다 주게. 그리고 이것은 경화가 법물의 심표로서 보내는 것이니, 법물의 심표가 뭐죠? 법제자로 받아달라.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고 심표로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시면 된다 라고 이르게.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건 경화선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선지식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거죠. 꼭 경화선사가 무슨 허주덕진한테 무슨 법문이어서 죽어요. 아이고, 택도 없는 거죠. 근데 경화선사가 폼생폼사로 그래도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이걸 이어놔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아래로 사법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해월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법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내가 있다라고 해서 경화선사가 이제 제자한테 이거를 보내면서 맙시 해월이한테 호주덕진한테 무슨 급신거릴 일 있어.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서 해월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곡사를 찾아가서 소위 경화가 준 신물 4가지 표시. 여기서 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얘예요. 신표. 믿을 신자니까 무슨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신표로서 줬고, 이것이 신물이다 해서 4가지를 줬어요. 에이? 신물을 허주대사에게 전하였다. 그러한즉 허주대사는 바라되 이런 미친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지, 뭐냐 해라.
이런 미친 녀석 같으니라고 요즘 젊은 놈들은 무슨 견성을 했다고 날듯 견성 같은 소리하고 했네. 그러니까 성사가 있다지만은 했는데 그건 소문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요. 안타까운 일이죠. 견성을 했다고 날뛰더니 또 이것을 법물이라고 이 늙은 사람에게 전하더란 말이냐. 경호선사와 허주덕지는 몇 살 차이? 40살 차이. 늙은 사람이라고 젊은 놈이 희롱한다 해가지고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소위 법물이라고 주냐? 근데 여러분 왜 이거를 법물이라고 줬을까? 집번 거지. 또 봉분. 뭐 지팡이하고 주장자하고 시는 그렇다고 쳐. 응? 그게 경호선사의 뜻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 봉분을 해놓으면은 거기다 집번거지를 덮어주면은 아주 자손이 많이 번창하잖아요. 벌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라와가지고 집을 짓고 그냥 꿀을 생산해내듯이 많은 저기 수행자들이 대도를 성취하는 많은 제자가 저기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아마 그걸 주셨어요. 어이? 그런데 멍청이가 그것도 몰라보고 나도 아는구만. 그래서 거절한다니까요. 응?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 허주는 잘났다.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더라. 받지 마. 그 경호에게 가서 이르게. 뭐냐? 시큰둥하고 건방진 녀석.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사람을 몰라봐서. 그게 뭐 어떻게 운명대로 되겠습니까? 자, 요새 소위 참선을 좀 한답시고 날뛰는 선객들은 이런 짓이 일수, 뭐가 이런 짓이 일수야? 이런 짓이 일수란 말이야. 쯧쯧쯧 하며 독이 충천하여 일축하는 고로. 그냥 해월이는 그냥 아주 숨도 못 쉬고 왔겠구만. 해월은 민망하여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전장함에 돌아와 이것을 들은 경호는 나오네. 이때 경호선사 나이가 이때 경호선사 나이가 33세네요. 그죠? 33대. 허주덕지는 30에서 40을 더하니까 73세. 뭐냐? 허주가 그래도 묻어난 줄 알았더니 허당맹꽁뿐이었구나. 그만두어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가 무얼 한다면 그가 무얼 한다면이 뭐야? 허주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호선사도 허주덕진을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냥 뭐 생부리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가 만약에 허주가 뭘 안다면 내가 그를 수법사, 받을 수자잖아요. 이거 줄 수가 아니에요. 이게 받을 수예요. 내가 법사로서 내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붙이려고 내가 했는데, 그 밑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가히 더불어서 말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잘하셨어. 이렇게 하여 경호는 허주덕진을 잡고 멀리 용암해원으로 자신의 법을 잇기로 하고 천장암 인법당에서 슬픈 오도가를 공포하였더라. 바로 했어요. 바로 갔다 오니까 바로 해서 그날 그해 1881년 5월에 오도가를 공포하게 돼요. 경호는 고종 16년 기묘년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 이거는 이제 깨달음신 해죠. 저희 동학사에서 깨달으시네. 기묘년에 깨달았어요. 기묘년에 31세 되던 해 겨울 11월 15일 날 아시죠? 산이승 부친 이 처사가 전하는 여가를 소가 되어도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굽고, 이게 다 정확한 말이야. 곱빗들을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아니라니까. 소는 소인데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돼서 내 맘대로 다닌다 이런 얘기야. 는 말을 듣고 안목이 움직여 확철되어 간다. 이 대오의 경지는 요 대오의 경지는 경호선사가 쓴 게 아니고 요거는 방한함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존중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옛부처 나기 이전의 소식이 뭐시여? 옛부처 나기 이전 위음악불 이전 소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위음악불 이전 소식이, 소식이라는 게 한 소식 했다 그러잖아요. 소식이 안 오네 라는 것처럼
한소식 해야 돼. 한소식? 한소식! 한소식이 화련히 현전에 열려져 대지가 몰록 이게 둘러빠지고 있죠.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빠졌다 그랬잖아. 이게 그거. 물건과 내가 함께, 이 물건과 내가 함께, 무라일체. 온 세상이 내 집임을 알았네. 이런 얘기요. 옛사람의 곧바로 신. 옛사람이 딱 깨달으면서 곧바로 신. 크게 신 경지라고 하잖아요. 휴혈처. 많이 들어봤죠? 크게 신 경지란 말이야. 어? 옛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휴혈처야. 휴혈처가 생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붙여, 이렇게. 크게 쉰. 크게 휴혈처를 해야 돼요. 휴혈처. 휴혈처다. 혈처가 아니라 휴혈처. 실허. 휴혈처, 그죠? 그래서 휴휴함이 있죠. 휴혈처.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함께 신 경지가 크게 신 경지에 도달하여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가 백천법문이면 뭐어디야. 한량없는 묘한 이치면 뭐어디야.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이 꽉꽉 덮어둘렸던 찌들찌들해서 그냥 더 이상 은산철벽같이 달라붙은 그게 한순간에 녹아버리더라. 녹았더라. 드디어 뭐였어요? 드디어 장부의 일대사를 마친 것이다. 그 이듬해 본 경화는 23년 만에 그의 친형 태어 성원과 9세의 어린 나이로 충거서에서 출가할 때였다. 그리운 어머니가 함께 머물고 있는 서산 고북면 연암산 천장암으로 보임처럼 옮기게 되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천장암은 하늘이 감춘 절로 천장사 같은 소리하고 내가 천장사 하지 말랬죠. 하늘이 숨겼다는 뜻으로 비춰더라. 경화 선사가 서산 연암산 천장암에서 보임은 앞은 바다이고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을까요? 천장암은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을까요? 서해 바다라고요. 왜냐? 해미읍성도 내내 그 서산 거기에요. 서산 갯마을에 경화선사가 갔다가 돼지게 두드려 맞죠. 그 서산이 내내 그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뒤는 산, 연암산, 앞은 서해 바다 이렇게 쫙 보여요. 거기서 보임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혜의 비처에서 경화 도인이 탄생되었도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만한 또 이 비처가 도인이 출연할 만한 그런 몇 도냐? 어이, 저 새끼 이제서 26도면 어떡해. 그래서 천장암만한 그러한 그 도인이 출연하는 곳이 없고 그냥 제가 도인을 본 곳이 있어요. 어디? 응? 알았잖아요. 저기 뭐랬지 거기가? 제비 타는 거. 백운암? 백운암에 가니까 도인이 하나 걸쳐 있더라고. 도인이 또 허공에 또 계시더라고요. 경호선사가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듯이 그 이렇게 백운암에 가면은 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인이 떡 앉아 있더라니까. 선찰술래 갔을 때. 그래서 이게 도인이 탄생하는 곳이 이게 쉽지 않지언니. 그래도 아마 백운암 정도면은 아마 될 거야. 백년암은 안 되고. 천장암을 찾은 경화는 그래서 천장암은 가히 불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천장암을 찾은 경화는 그 이듬해 6월까지 1년 반
거의 1년 반 동안 드문 물질 깊은 수행의 늪으로 침잠한다. 하여 세상을 잊고 발받으면 맞닿는 한 칸짜리 비좁은 쪽방 3.3평도 안 돼. 라고 하는 쪽방에서 장자불화와 의 불사를 감행하고 있었더라. 이제 경성사 같은 그런 도인은 당분간 안 나올지 영원히 안 나올지인데 아마 영원히 안 나올지가 맞지 않을까. 어떡하냐. 그와 같은 절제한 용맹 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으로 오는 그 어떠한 유혹의 경계도 호리의 동요되지. 호리도 이 리자는 여기서는 이런 호리가 있나? 아까 그 호리는 그 뭐지? 그 저울 리자, 저울 그 단위의 리자였거든. 근데 여기서는 또 호리라고 했네. 한번 보자. 저런 호리가 있나? 잘못 썼을 수 있어요. 호말지리는 아주 적은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호리만큼. 가는털 호에. 호말지리의 줄여서를 호리라고 한답니다. 아까는 몰라. 호말이건 호리건 나발건 하여튼 아주 적은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를 주복받아 생사에 차지할 수 있는 스님 스스로의 법력을 시험했더라. 이리하여 경호는 장문의 슬픈 오도가가 탄생되었더라. 슬프다 어이하리. 이거 오도가에 나오는 그대로 봐요. 슬프다 어이하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그래서 의발을 전해받지 못해가지고 수전의발. 수전의발이 그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